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시장이 안 잡혀요. 사상 유례없는 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올해 시험도 사상 유례없는 응시자입니다. 33만 8천 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악재가 돼요. 33만 8천 명, 그러면 34만 명 잡을게요. 34만 명. 그럼 원래 10% 3만 4천 명을 뽑을까요? 뽑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컨대 아주 예롭게 한 2만 명 잡을게요. 2만 명. 무슨 말입니까? 34명 중에서 2명을 합격을 시키겠다 말입니다. 몇 대 몇이죠? 17대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만큼 조정을 하려면 시험은 필연적으로 까다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날짜 딱 보니까요. 44일이죠. 멋지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죽자 사자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은 44일 조금 힘드시겠지만요. 어차피 합격이라면요. 조금 다부지게 열심히 하는 것만이 최선의 지름길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44일 열심히 하면 분명히 될 거예요. 자, 이제 44일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1번요. 부동산의 공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민법 제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죠. 바로 정당한 이익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이것이 정당한 이익하니까 4번과 연결이 돼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공정을 향해서 끝없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업의 통념이죠.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가 정당한 이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3번은요. 입체 공간 또는 삼산 공간이죠. 이것은 바로 복합 개념 법경기입니다. 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모두 따져봐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 중에서 2번요. 공중권.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의 지중 공간을 여기서 앞뒤가 안 맞죠. 공중권 하면 공중공간이죠. 지중 공간은요. 지하 공간입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바로 정답 2번 틀렸고요. 자, 5번은요. 15회 때 기출문장을 살짝 바꾼 거예요. 상부의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는 것은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5회 때는요. 지문을 이렇게 물으면서 이를 TDR이라 하지 않고 공중임대차라고 한다. 틀린 말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TDR 맞습니다. 정답 2번 틀렸고요.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부동산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열거하였다.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다? 자, 1번요. 부동성은 경제적 감가가 적용된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부동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지역이 나타나고요. 나아가서는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반사적으로 지역 분석만 나왔다면 바로 GGG 떠올리죠. 기억나시죠? GGG. 따라서 지역 분석하게 되면 자, 어떤 원칙이다? 바로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무슨 감가? 바로 경제적 감가죠. 따라서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다. GGG 바로 떠올리시고요. 따라서 결국 부동성 때문에 바로 경제적 감가가 적용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요.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은 적용이 곤란하다. 역시 맞는 말이죠. 3번 부정성은 공급자 경쟁 틀렸습니다. 바로 수요자 경쟁이죠. 자, 이 그래프만 아시면 돼요. 수요가 있고요. 자, 부정성은 공급이 수직이잖아요. 공급이 수직이니까 결국 움직이는 것은 수요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인구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더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무선 경쟁, 수요자 경쟁, 공급자 경쟁이 아니죠. 수요자 경쟁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요. 영속성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상각은 적용 배제된다. 맞는 말이죠. 5번요. 용도의 다양성은 바로 용도적 공급이죠. 이를 경제적 공급 이렇게 부르죠. 맞는 말입니다. 정답 3번 틀렸고요. 3번요. 토지의 용어에 관한 다음에 설명어로 옳은 것은 1번요. 획지는 밑줄합니다. 주택, 점포, 공장, 밑줄. 주상공 나왔죠. 얘는 무조건 획지가 아니고 무슨 땅? 택지. 주상공 택지가 되겠죠. 틀렸고요. 2번 공업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주거지로 전환되고 있다면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죠. 틀렸고요. 3번은요. 법지와 빈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자, 법지는 경사지입니까? 해변가 토지입니까? 경사지죠. 그러면 소유권이 인정되겠죠.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은 없는 토지 맞습니다. 빈지는요. 해변가 토지를 말해요. 따라서 법적 소유권은 이루어지지가 않지만 활용 실익은 존재하는 토지다. 그대로 맞죠. 정답 3번입니다. 자, 나지바 근부지는 복합 개념, 법경기 중에서 기술적 개념이다. 무슨 말이죠? 자, 나지는요.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는 맨땅이잖아요. 얘가 나지가 되고요. 다음에 근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가 근부지가 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상에 물리적인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없으면 나지가 돼요. 따라서 물리적 건물이 있다 없다 차이죠. 그래서 물리적 개념, 다른 말로 기술적 개념 맞는 말입니다. 이어서 경지와 저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경지, 저지는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경지와 저지는 일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지가 나와요. 또 경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는 공법상 제한과 사법상 제한을 따져봐요. 따라서 저지는 둘 다 OO가 되고요. 경지는 OX가 돼요. 이런 차이점이. 둘 다 맨땅인데 저지는요. 공법, 사법 제한을 모두 받는 맨땅은 저지가 되고요. 경지는 공법상 제한은 받지만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는 맨땅은 경지가 돼요. 따라서 여기서 공법, 사법 따지니까 바로 법률적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 틀렸고요. 법률적 개념이죠. 법률적 개념 틀렸습니다. 5번요.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온방권 토지다. 택지의 최온방권이죠. 택지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택지와 관계되니까 당연히 농경지의 지가 수준과는 관계가 있다가 아니고 없다.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요. 계산 문제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시오.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이죠. 자,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는 올해 A급입니다. 꼭 득점하시고요. 공식 바로 돌려볼까요? 자,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 되고요. 분자가 전체 순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죠. 플러스 가격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보기 지문 봅니다.
자, 첫 번째, 임대주택의 총 투자액은 100만이다. 얼마가 돼요? 5억이죠. 그래서 총 투자액이 5억이 됩니다. 이어서 차입금이 3억, 자기 자본 내 돈은 2억이네요. 그러면 내 돈, 지분이 2억이 되고요. 차입금, 저당이 3억입니다. 내려가세요. 차입 조건은요, 연 이자가 4%죠. 그러면 4% 곱하기 해주면 되겠네요. 이자가 얼마 나와요? 1200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1년간 순영업 소득이 4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상승은 1%입니다. (5억의 1%가) 얼마죠? 500만 원이요. 자, 분석 끝나고요. 숫자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지분은 얼마? 2억입니다. 순수익이 얼마? 4천입니다. 이자가 얼마예요? 1200. 가격 상승 얼마? 500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2억이 되고요. 4,500에서 1,200 빼니까 3,300입니다. 얼마가 나와요? 0.165가 나옵니다. 정답 16.5%예요. 정답 1번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5번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 하향 시장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매수자 중시화다. 이거 암기했죠? 어떻게 해요? 상도 하수. 따라서 상도, 상향 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하고요. 다음에 하수, 하향 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한다. 하수 나왔죠? 하향 매수자 맞습니다. 종전의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상한선 맞죠? 옵니다. 자, 2번은 기출문장이죠. 상향 국면은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당기려고 합니까? 미루려고 합니까? 안 팔죠. 미루려고 합니다. 반면에 매수자는 서로 살려고 하겠죠. 당기려고 합니다. 단어가 바뀌었죠? 틀린다. 2번 틀렸습니다. 3번요.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부동산 맞습니다. 불황이 강하다면요. 오히려 호황에는 약한 면모 맞습니다. 그리고 안정시장은 과거 사례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된다. 역시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4번요. 상업용과 공업용 경기 변동은 대체로 일치합니까? 역순환적입니까? 일치하죠. 맞습니다.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순환적 관계다. 옳은 지문이죠. 다음에 5번요.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 자, 부동산 장기 변동은 기억나시죠? 50년 해서 숫자를 50 적은 기억나시죠? 50이 되고.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은 콘트라티프 파동이죠. 그래서 숫자가 50에서 60 이렇게 적었잖아요. 부동산 장기는 50이니까 일반 장기 50, 60보다 조금 짧다. 맞습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이다. 맞는 말이죠. 자, 틀린 답은 2번이 틀렸고요. 6번입니다. 부동산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은 것은 1번요. 공급 곡선은 임대료와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맞잖아요. 우하향이 아니고 무슨 모양? 우상향이죠. 우상향 틀렸고요. 2번은 초창기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장인데 부동산의 공급자에는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기존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는요. 팔려고 하면 공급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된다. 그죠? 틀렸습니다. 3번요. 공급의 변화는
자, 동일한 공급 곡선 상 이동은 틀렸죠. 곡선 자체 이동이죠. 곡선 자체 이동이 되고 공급 양의 변화가 곡선 자체가 아니고 곡선 상의 이동이죠. 바뀌었습니다. 틀렸고요. 4번요.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죠. 기술이 발달해도 공급 증가죠. 그러면 공급 증가는 공급의 우측 이동 맞죠? O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요. 단기 공급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단기면 가파르죠. 장기 공급은 기울기가 완만하죠.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7번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기술로서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5번부터 먼저 봅니다. 초과이온이 존재하는 시장. 초관이 있으면요. 할당입니까? 비할당입니까? 비할당 맞죠? 초관이 없으면 할당, 존재 있으면 비할당 맞습니다. 4번요. 완전 경쟁 시장은 강성 효율적인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3번요. 어떤 정보를 사용해요. 여기서 어떤 정보는 모든 정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정상 이상의 수입, 이게 바로 초과이윤이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현재 시장 가치에 과거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성이죠. 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으면 약성 효율적 시장 맞는 말입니다. 1번요. 틀렸는데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할당 효율성이 아니고 어떻게 고칠까요? 할당을 빼야 되겠죠. 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설명입니다. 정답 1번 틀렸습니다. 문제 8번요. 토지의 특성 중에서 부동성과 부정성의 발생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면 부동성과 부정성만 찾으면 되겠네요. 기억번입니다. 부동산 용도 전환 통해서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한다. 무슨 특성이죠? 용도의 다양성이죠. 해당 안 됩니다. 니은번요. 부분 시장별로 또는 지역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지속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동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맞습니다. 부동성. 디귿번요. 토지의 공급의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 즉 수직이 되면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다. 무슨 특성? 부정성이죠. O입니다. 리을번요. 토지 문제 원인이 되면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사회성과 공헌성이 요청이 된다. 뭐 때문에? 부정성이죠. O가 되고요. 미음번 감정평가에서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고 학에 있어서 일반적 원리 이론 도출을 어렵게 한다. 뭐 때문에? 개별성이죠. 그러면 니은번은 부동성이니까 한 개가 나오고요. 디귿번과 리을번은 부정성 두 개가 나오죠. 정답 2번입니다. 부동성 한 개, 부정성 두 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문제 9번요. 부동산 현상이나 원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요. 일반적으로 지대 함수는 우하향하는 지수 함수 형태를 띈다. 자, 이 그림이죠. 자, 얘를 말해요. 쉬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지대가 비싸고 거리가 멀수록 지대가 점점점 낮아진다. 우하향 맞습니다. 계속해서요. 지수 함수의 모양은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단위당 지가 하락률은 외곽지보다 커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자, IMF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가가 폭락하죠. 자, IMF가 왔다면 이때 지가가 하락하죠. 이때 하락폭은요. 도심지가 하락폭이 큽니까? 외곽지가 큽니까? 도심지가 하락폭이 크다면 따라서 도심지가 외곽지보다 가격 하락폭이 크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상위층 주택이 하위층 주택으로 전환되었다. 까지가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합의청이니까 나빠졌죠. 그러면 상향 들렸잖아요. 하향료가. 3번요.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임장활동, 바로 대물활동 맞습니다. 부동산은 대물, 물건 맞잖아요. 부정성 특성은 아니죠. 자, 부동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이 요구됩니다. 틀렸고요. 4번요. 입지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면 당연히 토지용은 조방화가 아니고 집약화되겠죠. 집약화 틀렸습니다. 5번요.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은 외곽지로 갈수록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은 도심지가 커지고 외곽지는 작아집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고요. 이어서 10번 봅니다.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외부 불경제를 발생을 시키는 기업에게는 정부는 규제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한다. 맞습니다. 외부 경제를 발생하는 기업에는 정부는 권장하죠. 권장하니까 보조금을 지급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정의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를 지칭한다. 어디가 이상하죠? 거래 당사자가 틀렸죠. 거래 당사자를 제3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의 외부 효과는 제3자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를 말이에요. 따라서 결론, 외부 효과는 제3자와의 관계를 말하지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답 2번 틀렸고요. 3번요. 공해를 발생하는 건축 내장재 회사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합니다. 정부가 규제하면요.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감소가 되죠. 공급이 감소가 되면 그것만큼 임대료 가격은 상승된다. 맞습니다. 4번요. 외부 효과의 제거 문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자, 시장 실패하게 되면 불공정 외모 아시죠? 따라서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따라서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 맞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도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는 부동산 가치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이죠?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생산, 과대생산, 과소생산.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생산이죠. 그러니까 생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은 2번 틀렸고요. 11번 봅니다. 계산 문제네요. 맨 끝에 보니까 뭘 묻습니까? 시장 수요 함수 QM은 얼마가 되느냐? 시장 수요 함수. 자, 문제 포인트가 뭐죠? 시장 수요 함수는 항상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10배 늘어났대요. 그럼 10배 곱해주면 돼요. 바로 문제 볼게요. 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3P 이꼴 700-2QD가 돼요. 그런데 소비자가 10배 늘어났죠. 시장이 10배 커졌다는 말입니다. 10배를 곱해주면 돼요. 다만 지금식은요. 정리가 안 된 시기인데 왜? 수요 함수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빼주자. 정리하자. 자, 이 양식이니까 EQD가 돼요. 넘겨주면 마이너스 3P가 되고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어요. 왜냐? 수요 함수 QD만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곱하기 2를 또 넘겨주면요.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QD 이꼴 각각 나누기 2 하게 되면 350이죠. 또 나누기 2 하면 1.5P가 돼요.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식은 이렇게 QD로 정리하자. 정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비자가 10배나 커졌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주면 돼요. 따라서 시장 전체 수요함수 QM은
곱하기 10 하니까 3,500이 돼요. 또 곱하기 10 하니까 15P가 돼요. 정답 3,500 마이너스 15P가 되죠. 정답 1번입니다. 12번요. 계산 문제네요. 맨 끝에 보니까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줄여서 정보가치 묻습니다. 정보가치. 그러면 정보가치는요. 이렇게 풀잖아요. 자, 정보가치는 첫 번째 현재 가치 먼저 구하자. 다음에 두 번째 정보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정보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 구할 때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그대로 형가화 시키자. 형가화.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로 형가화 시켜주면 되고요. 다음에 정보가치를 구하는 것은 확실 빼기 불확실을 아시죠? 이러면 정보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바로 문제 봅니다. 박스 볼까요? 1년 후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은 40%다. 안 들어설 확률 나머지 60%죠. 두 번째,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면 당해 토지 가격은 4,800만 원 되고요. 들어서지 않는다면 3천만 원 됩니다. 세 번째, 투자자 요구 수익률 즉 할인율은요 20%입니다. 분석했더니 어떤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이 1년 후에 혁신도시가 들어선대요. 그래서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면 토지 가격은요 4,800만 원 됩니다. 들어서지 않는다면 3천만 원 된대요. 이때 주어지는 확률은요. 들어설 확률이 40%니까 0.4가 되고요. 안 들어설 확률 나머지 60%니까 0.6이 돼요. 이것이 모두가 1년 후의 가치니까 이것을 형가화시키자. 즉 현재 가치. 이럴 때 이 공식이 필요하잖아요. 기간 몇 년? 1년요. 그러면 할인율, 요구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20%죠. 0.2가 돼요. 자, 이걸 정리하면요. 그대로 1.2분의 1이 납니다. 이걸로 형가화 시켜주면 돼요. 따라서 형가화 시키자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1.2분의 1 해주면 돼요. 그러면 위에 것 계산하면요. 1,600만 원 나오고요. 아래쪽은요. 1,500만 원 나와요. 이걸 모두 합치면 얼마가 된다? 3,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확률이 4대 6일 때 전체 가치는 3,100만 원. 현재 가치가 3,1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내려오죠. 얘가 불확실할 때 가치가 되고요. 왜? 40%니까 불확실하잖아요. 얘가 3,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확실할 때 가치를 어떻게 구하느냐? 확실하다. 100% 확실하죠. 자, 100% 확실하면요. 확률만 바꿔주면 돼요. 따라서 얘가 100%니까 1이 되고 얘는 0이잖아요. 따라서 100% 확실한 것을 형가화시키면 4천만 원 나오고요. 얘는 0이니까 제로가 돼요. 그래서 확실할 때는 가치가 4천만 원 됩니다. 따라서 확실 빼기 불확실이 정보가치니까 정보가치가 얼마가 돼요? 900만 원입니다. 정답 900만 원 되겠고요. 정답 3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작으면요. 해당 투자는 채택합니까? 기각합니까? 기각하죠. 옵니다. 2번요.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게 되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오가 되고요. 3번.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 투자자들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은 투자를 선택한다. 맞는 말이죠. 이때 표준 편차가 위험을 말하니까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 맞는데요. 3번 지문을 한 단어로 고쳐서 말한다면 이것을 무슨 원리라고 부르죠? 무슨 원리? 수익이 똑같아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대요. 무슨 원리? 평균 분산 원리. 따라서 3번 지문은요. 평균 분산 원리의 설명입니다. 4번요. 부채 비율이 클수록 지분 수익률은 증가한다. 맞는 말인데요. 그러면 자 많이 빌린다. 부채 비율이 클수록 지분 수익이 커지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한 단어로. 예,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죠. 따라서 지렛대 효과 맞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많을수록 수익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부담할 위험도 커지겠죠. 따라서 지렛대 효과는 위험도 커지는 만큼 자 수익도 커지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지문 틀렸는데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율이 반영된다는 것이 피셔 효과이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 공식 아시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이 되잖아요. 이때 예상 인플레가 포함되는 것이 바로 피시 효과예요. 이 지문이 몇 번? 5번 지문인데요. 보세요. 5번 지문요. 자, 요구 수익률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율이 반영되는 것은 피시 효과. 틀렸잖아요. 피시 효과는 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예상치 못한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명백히 틀린 거예요. 예.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예. 그래서 정답 5번이 틀렸습니다. 예. 눈 뜨고 속으신 건 아주 좋은 경험하신 거예요. 예. 정답 5번 틀렸고요. 14번요. 투자와 관련된 산식에서 그 역수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건 뭐죠? 역수관계. 자 그러면요. 자 1번, 2번 굉장히 자주 나오죠. 감채 기금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내과계수 맞죠? 2번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맞습니다. 3번요. 세전 현금 수지 성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 얘는 안 겹죠. 뭐 전지 순종, 전지 순종, 전지 맞습니다. 4번은 틀렸죠. 순종해야지. 따라서 총소득 성수가 틀렸고 순소득 성수의 역수가 종합환원율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 4번 합해서 전지 순종. 틀린 답 4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15번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묻습니다. 옳은 것. 기업번요. 미래 가치 계산 공식은 일시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감채 기금계수 맞습니까? 오죠. 니은번요. 감채 기금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내과계수이고 맞죠?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다. 역수 맞죠? O입니다. 디귿번요. 1억 원의 담보대출을 8% 고정금리로 20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때 매년 지급할 원리금은 뭘 쓰죠? 저당 상수.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저당 상수인데 부호가 나누기니까 역수를 묻잖아요.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맞죠?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리얼번요. N년 후에
이런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한다.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면 감채 기금계수 맞는 말입니다. 미음번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년 이런 식 밑줄, 매년 이런 식.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 밑줄, 일시불로 환원. 그래서 매년 얼마씩 일시불로 환원시키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옳은 지문이죠. 정답 5개, 정답 5번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요. 지역지구제의 효과를 물어요. 틀린 것은 묻죠. 틀린 것은. 그러면 지역지구 효과는요. 요 내용 아시잖아요. 지역지구제. 예컨대 어느 지역이요. 주거지역에 처음부터 공해성 공장을 처음부터 못 짓게 하면 공해가 없잖아요. 그것만큼 동네가 쾌적하고 좋아집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효과, 기본 효과가 됩니다. 이때 공급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효과. 공급 빼고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입니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잖아요. 자, 이럴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건축비가 일정하다, 비용 일정 산입이 되고요. 건축비가 상승한다, 비용 증가 산입이 되고 건축비가 하락한다, 비용 감소 산입입니다. 세 가지. 자, 이럴 때 흐름은 두 가지인데요. 주택 가격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음에 공급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은 증가하니까 그대로 모두가 증가 해서 모두 증가가 되고요. 따라서 장기의 공급 감소는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모두 증가가 되고요. 가격은요. 건축비가 일정하면 가격도 일정하다. 뭐 원래대로 또는 원래 수준입니다. 건축비가 상승하면요. 그만큼 가격도 상승한다. 즉 원래보다 높은 수준이 되고요. 건축비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해서 즉 원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요거 묻는 것이 문제 16번이 돼요.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1번요.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배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가 그 목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단기 효과는 지역지구제를 지정하면 부배 외부가 제거 맞습니다. 그럼 동네가 좋아지죠. 수요 증가 맞습니다. 화살표 주택 가격 상승 5가 되고요. 3번요. 장기 효과는 공급이죠.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공급자는 초과 이윤을 얻게 되고요. 그럼 신규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합니다. 그럼 공급은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가치는 하락한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비용 고정산업 또는 비용 일정산업이죠. 건축비가 일정하면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이죠. 따라서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맞는 말입니다. 원래 수준. 5번요. 비용 증가산업이면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 낮은 수준 틀렸죠. 높은 수준이죠. 원래보다 높은 수준에서 균형이 됩니다. 정답 5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문제 17번요. 자, 계산 문제네요. 자, 계산 문제입니다. 아파트 수요 함수가 D 이꼴 만 빼기 10P죠. CP입니까? 공급 함수는요. S 이꼴 2000 플러스 CP죠. 자, 이때 정부가 아파트 가격의 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규제했습니다. 자, 500만 원 규제죠. 자, 이때 시장 상황 효과를 묻습니다. 푸는 방법은요. 함수를 주면서 규제하면요. 무조건 일치합니까? 대입합니까? 규제하면 뭐? 대입시키죠. 다 푸는 거예요.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대입시켜주면 항상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과수요. 초과수요가 아니면 두 번째는 초과 공급이 나와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대입을 했는데 초과 수요가 나온다면 이 자체가 그대로 정답이 돼요. 정답. 만약 초과 공급이 나온다면요. 이때는요. 이 자체가 정답이 아니고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림으로 확인. 시장 원리가 있잖아요. 정부가 분양가 규제합니다.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라. 이렇게 규제하면요. 최고 분양가 규제가 되고요. 시장가보다 낮게 설정하죠. 이렇게 낮게 설정하면 빚금, 증금만큼 뭐가 생겨요?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생겨요. 이럴 때에는 초과 수요 이 자체가 정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답이 돼요. 그러나 낮게 설정하지 않고 높게 설정합니다.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프로 보게 되면 얘가 생겨요. 그래프로 본다면. 공급이 많잖아요. 초과 공급입니다. 따라서 높게 설정하면 초과 공급 자체가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500 규제니까 그대로 대입시키자. 여기다가 500을 대입시켜요. 500을 대입시켜요. 그러면 수요는요. 10,000 빼기 5,000이니까 얼마? 5,000입니다. 수요량이 5,000 나옵니다. 공급은요. 2,000 플러스 5,000이니까 합해서 얼마? 7,000.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많잖아요. 몇 개 더 많다? 2,000. 따라서 초과 공급 2,000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얘가 정답이 아니고 뭐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요. 2번이 아니고 3번이죠.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3번 됩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17번까지 봐왔고요. 18번은 다음 시간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